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수를 의뢰하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우리 집 몇 평이야, 우리 건물 몇 평이야, 그게 끝이에요. 이런 난이도라든지 이 바탕 상태, 이 구조물 상태에 따라서 작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수 현장,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의 옥상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사실 신축 현장이 있고 기존의 구축 현장, 그러니까 쓰고 있는 현장을 보수하는 현장이 있고 새롭게 짓는 현장이 있고 그렇죠. 물론 저희도 신축 현장에서는 신축 현장에 맞게끔 작업을 하지만, 이제 보수 현장, 기존에 쓰고 있는데 더 낫게 보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한꺼번에, 저희 방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공정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일정 공유라든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 방수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작업이 돼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현장을 방수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 새롭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주의하면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컴온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컴온 컴온. 자, 어떤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번 공사는 지금 에어컨이 지금 딱 새 거죠. 아니 새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전에 구식 에어컨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실외기 다이들이 있고, 이 지금 요 바닥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이런 흔적들이 뭐냐면 저희가 경계석이 있었던 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위에 더 이상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면을 잡아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이걸 소위 전처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본 방수 작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전처리 작업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로도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바닥, 그리고 이쪽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지금 이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작업 전에 먼저 사전에 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와서 작업을 하고 저희도 작업하면 원활한 작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공유가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이 오케이 됐습니다 해가 들어오세요 했다고 무조건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저나 다른 직원들이 와서 사전 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누군가가 작업을 할 때 벽돌을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역할밖에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 자, 여기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굳이 있어서 뭐를 하겠어요? 아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한마드릴이라든지 브레카로 깨버리고 바탕면을 이쁘게 맞추고 만들고 나서 면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수가 들어가야죠. 굳이 이거를 놔두고, 여기 봐보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물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물. 여기다가 뭐 할 건데? 물을 모아서 추구기? 안 됩니다. 이런 건 애초에 물이 액상 형태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밀하게 그런 공간들을 잘 막아주는 것이 사실 핵심인 거죠. 제가 아까 한 바퀴 촬영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체크를 해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 기둥들을 한번 찍어주세요. 이 기둥들 저 밑에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다이가 왜 있겠어요? 예전에는 지금 저희 작업 전에는 여기에 관이 올려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쓰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쓰는 곳이 아니고 예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습니다. 누수만 되지 않으면요. 근데 지금 방향을 보시다시피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이게 차라리 이렇게 돌려 있었다면 제가 좀 더 나았을 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돌려 있었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물일이 진행을 해서 저쪽에 배수구가 있고 이쪽에도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 쪽으로 향하는 물을 계속 적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는 배수입니다. 배수. 물이 먼저 잘 빠져나가야 물이 새는 걸 최대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고 계속 적체되면 계속 어느 그 약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 스며든 곳이 점점 커지고 누수가 되고 겨울에 되면 거기 젖어 있던 곳이 팽창되면서 균열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한 방울 두 방울 새던 게 나중에 10방울 새고 20방울이 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작업 전에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면을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하겠지만, 기존의 바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평하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구조물이 너무 많죠. 지금 보시겠지만 전선 트레이에, 그리고 외부 마감재 하지 트레, 또 태양광 하지 트레, 거의 옥상에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현장이라 저희도 참 곤욕스럽고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크기의 똑같은 현장이어도 여기는 작업량이 훨씬 많아요. 작업 피로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견적 작업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런 데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더 작업비를 더 태우긴 하는데, 왜냐하면 본 작업보다 전처리 작업의 양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전처리 작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수를 의뢰하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우리 집 몇 평이야, 우리 건물 몇 평이야, 그게 끝이에요. 이런 난이도라든지 이 바탕 상태, 이 구조물 상태에 따라서 작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 집 50평이야, 우리 건물 100평이야, 알아서 해,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면적으로만 갖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 했을 때는 100평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1.5배가 되거나 뭐 1.3배, 1.5배가 됐을 때 사기꾼이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최대한 전화로라든지 육안으로 설명할 때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셔서 현장을 우선 최대한 가지 않고도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현장에서 부른다고 막 편하게 막 부를 때마다 갈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니, 기름도 떼어야 되고 경비도 써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들로 갖고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장도 보고 오고, 가까운 데야 얼른 보고 올 수 있죠. 근데 견적을 낼 때도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다 인력들이 작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현장 여건이 똑같은 100평이어도 어떤 데는 장비를 못 대고 어떤 데는 장비를 대고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화로 육안으로만 누구는 100평인데 누구는 1000만 원이라든지 누구는 100평 뭐 1800 주라 간다. 1800 주라 할 때는 이유는 있겠죠. 다만 그게 납득될 수 있는 이유냐 아니냐는 이제 고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가격들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거나 내 건물, 내 집 상태가 어떤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경험담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객들과 회사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 안 돼서 서로 한 번씩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안 좋은 마음으로 좀
불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다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시려면, 정확한 선택을 하시려면 여러 군데 견적을 좀 내보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수 현장에 이렇게 재반 사항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들도 결국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좀 더 나은 봉사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대충만 해주세요, 이런 고객님들 계시거든요. 꼭 나중에 뒷말 하십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해야 될 건 꼭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요즘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진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구독, 좋아요 좀 들어와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떼꾸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